안녕하세요. 신현수입니다. 오늘은 판결문에 대해서 좀 볼 건데요. 시간이 허락된다면 운영사하고 대주단 판결 두 개를 다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해볼게요. 어,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나의 사건 검색 들어가면 이제 사건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게 항소심 기준으로 볼게요. 이게 전주에 있는 광주고등법원에 있었던 운영사의 판결입니다. 운영사하고의 판결이죠. 당초 운영사에서 요구했던 건 7억인데 1심에서는 1억 7천이었고 항소심에서는 2억 얼마로 좀 늘어나긴 했죠. 자, 이 판결은 상소가 진행되지 않아서 지난 9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확정이 됐으니까 이 재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재판은 확정이 되어서 끝났다. 이것도 사실은 운영사하고의 재판도 실시협약의 유효, 무효를 다퉜던 거잖아요. 이 사건은 일단 정리가 됐고, 확정이 됐고, 그 다음 운영사하고, 아니, 대주단하고의 재판. 대주단하고의 재판은 이 번호가 이렇게 넣어서 제가 많이 봐가지고 이제 외우네 외워 49 0919. 자, 이 재판은 전주고등법원에서 만들어진 재판이죠. 됐던 재판인데 상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지금 대법원으로 갔습니다. 자, 대법원에 가서 사건이 진행이 돼요. 고소가는 408억이고 인지액이 2억 5천이에요. 재판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내야 되는 돈이 이 2억 5천이에요. 2억 5천을 이미 냈고,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사건이 접수가 돼서 일단 재판부를 이제 배당 전까지 사건을 담당할, 이제 배당하기 전까지라는 게 아마도 이게 심리불속행이지 않을까요? 어쨌든 재판부를 지정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보니까 남은 씨가 변호사를 또 추가했네요. 김앤장 외에도 지평 소속의 변호사를 또 선임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운영사하고의 소송은 대법원까지 가게 돼 있었어요. 자, 그러면 판결문을 보기 전에 사건의 구조, 재판의 구조를 좀 볼게요. 현재 지금 소송은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자 볼까요? 운영사하고 대주단하고의 재판인데, 자, 남원 씨가 1심에서도 지고 2심에서도 지고 지금 운영사하고의 재판은 항소심에서 결정이 됐어요. 항소심이 결정이 됐고 대주단하고 소송은 지금 3심까지 상소를 해서 지금 3심까지 가고 있는 중인데, 자, 이거는 운영사하고의 그동안 진행됐던 재판은 실시협약 6조에 관한 거예요. 기부찬협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 이 6조에 따른 지금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된 거고, 대주단하고의 소송은, 자, 요거 지난번에 아니라고 했죠. 이거 말고, 협약 해지 이후에 대체 시행사를 선정하는 거. 그건 19조예요. 19조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되는 것 같지만 일단 다른, 그 규정을 가지고 지금 다투는 거고, 자, 문제는 이제 19조에 관한 다툼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6조에 관한 건 이미 남은 씨가 졌어요. 그 다음에 지금 뭐가 남아있냐면 18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남아있어요. 자, 이게 어떤 건지를 한번 볼게요. 전에 한번 봤던 것 같은데, 자, 이거는 사용수익 허가. 이거는 운영사하고의 재판이에요.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니네가 제때 사용수익 허가해줘야 되는데 안 해줘가지고 우리가 손해를 입었어. 라고 그 당시 22년 7월에 22년 7월에 소를 제기했죠. 그러면서 아마 그때 9월 말까지였나요? 언제까지 그 정도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는데 재판부에서 인정한 거는 나중에 8월달 임시 개장한 이유는 어쨌든 임시를 하더라도 그 궤도법에 의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장 이유권은 보장 안 해줄게.
다만 6월부터 이 8월 전까지 요것만 보장을 해줄게. 자, 이 소송이 22년 7월에 제기됐던 소송인데 요거는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소송이었어요. 그래서 1심에서도 2심에서도 그래 이거 남은 씨가 사용수익 허가해 줘야 되는데 자 이거 유효로 다퉜다는 거죠. 결국 이 실시협약의 이 부분 유효로 본 거예요. 남은 씨가 주장했던 건 이걸 무효로 보고 행정심판에서도 이거 행정심판에서 기각했던 그 규정 기각했던 것도 이거였었어요. 6조에 의한 이 내용을 행정심판에서 기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 행정심판 기각은 남은 씨를 기소하지 않는다고 했고 뭐 기판력도 없고 아무튼 그렇게 된 거라서 재판에서는 어쨌든 이 사용수익 허가 규정한 이 6조가 효력 있는 규정이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인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효력을 다툴 수가 없죠. 재판이 완성됐으니까. 그러면 지금 대주단하고는 어떤 소송을 하고 있냐면 이게 아니라 아까 제가 19조라고 했죠. 19조. 이거는 대주단하고 소송인데 대체시행자의 선정 부분이 남았었어요. 이거 뭐냐면 협약이 해지될 경우 협약은 해지될 수 있는 그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협약의 해지예요. 남은 씨가 해지할 수도 있고 민간 사업자가 해지를 할 수 있어요. 남은 씨가 해지할 수 있는 거는 이런 내용일 때 얘네가 뭘 좀 잘못했을 때 이럴 경우에는 해지가 되는 거고 7호의 사유일 때는 이때 기한이 상실됐는데 남은 씨가 한다? 이건 언제냐면 이게 시장님이 말하는 연체가 되거나 이래서 신용상태가 불량이 되어서 그때 그럴 때는 우리도 해지를 할 수 있었다. 해지를 할 수 있는 거였는데 지금 진행되는 거는 이 부분이 아니죠. 이 대출약정서 기한은 만약에 남은 씨가 해지할 수 있는 대출약정서 기한이 상실은 연체일 경우인데 연체가 아니었었어요. 왜냐면 민간 사업자가 23년 9월까지부터 돈을 안 냈는데 이때 해지를 해버렸거든. 그러니까 해지 이후로는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남은 씨가 해지할 수 있을 때는 얘네가 돈을 안 내가지고 신용 상태가 불량해서 정말로 연체가 생겼을 때는 남은 씨가 해지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해지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얘네가 해지한 건 어떤 시점이었냐면 23년 9월에 민간 사업자가 해지할 수 있을 때 어땠냐면 요거 아까 그 6조에 의해서 이 정당한 사유 없이 민간 사업자의 권리를 박탈한 거 인정됐죠? 사용수익 허가 인정 그 안 해준 것 때문에 그 손해배상 소송이 승소를 하고 나중에도 이걸 안 해주겠다고 계속 지속이 되니까 어쨌든 23년 9월에 협약을 해지를 해요. 협약을 해지겠다 해지권이 이때 이제 발동이 돼서 해지한다고 하고 이때부터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안 냈고 어차피 그 약정된 대출 계좌에 약정되어 있던 적립 금액이 있었기 때문에 안 내서 이거에 관한 해지가 아니라서 사실은 이 해지는 남은 시의 규책 사유가 돼버린 거예요. 요거에 의한 민간 사업자의 규책 사유가 아니라 남은 시의 규책 사유로 협약이 해지된 상황이죠. 자, 어쨌든 뭐가 됐든지 간에 협약이 해지가 되면 자, 남은 시가 가지는 의무는 대체 시행자 선정을 해서 이 대체 시행자에게 잔존 재산을 어떻게 할 건지를 뭐 시설물도 넘기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안 한다고 한 거예요. 12개월째 되는 날 해야 되는데 12개월 되기도 전에 시작부터 나 안 해. 이렇게 해서 이때까지 기다려 주지도 않고 바로 손해배상이 인정이 된 거예요. 이거를 이제 시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9조에 대해서 다투겠다. 이렇게까지 책임을 지우는 건 너무 가혹하다. 또는 이것 때문에 가혹해서 무효다. 또는 이제 그건 인정이 안 됐으니까 야 우리한테도 의무가 있으면 걔네한테도 의무가 있으니 이거를 뭐 과실상계를 해줘 뭐 이런 걸로 할 건데 과실상계가 되려면 양쪽이 잘못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지금 민간 사업자는 잘못이 없잖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돼버리는 바람에 그 대체 시행자로 선정을 했더라면 시설물이라도 받았을 텐데 시설물도 못 받은 상황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은 바로 이 19조의 다툼을 대법원까지 가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뭐 효력도 다투겠고 뭐 과실도 다투고 하겠지만 이미 이 효력은 17조 규정이라고 했잖아요. 해지권인데 해지권이 있다는 것 자체는 협약이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해지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운영사하고의 재판은 확정 판결로 끝나서 실질 협약의 무효를 다툴 수가 없게 돼 버렸잖아요. 왜냐하면 협약이 유효하다는 전제 하에 그 재판이 진행됐던 거고, 이 협약의 해지도, 해지권에 관한 것도 협약이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있는 거에다 두고 지금 이 대체 시행자 선정 문제를 지금 다투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미 확정 판결이 된 재판을 두고 이 19조를 대법원에서 다툴 수 있다고 보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변호사는 돈을 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데잖아요. 공익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남은 씨가 돈 된다 그러면 재판 얼마든지 하고 그 클라이언트를 위해서는 뭐든지 하는 게 또 변호인이긴 하니까. 아무튼 즉 이 19조를 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서 지금 다툴 건데, 아무튼 이 내용은 협약이 해지되었을 때 남은 씨가 가지는 의무는 이 대체 시행자 선정이다. 요걸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을 1심하고 2심에서 다 인정이 돼서, 그래서 손해배상을 하는 건데, 이 바로 요 조항 때문에 지금 손해배상이 인정이 된 거예요. 남은 씨가 해야 될 요거를 안 해서, 남은 씨가 해야 될 단 하나, 민간 사업자 대체 시행자 선정 의무, 이거를 이행하지 않아서, 이걸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손해를 우리가 지금 배상해야 되는, 대주단에게 손해배상해야 되는 재판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게 될까? 그건 두고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아직 시작되지 않은 재판이 있어요. 뭐냐면 18조의 손해배상. 이거는 아직 안 다퉜어요. 이건 뭐냐면 17조 1항에 의한 해지. 요거는 남원 씨가 해지권을 가졌을 때, 민간 사업자가 잘못했을 때는 사업이익 보증금도 우리한테 오고 그동안 지출된 민간 사업자의 자본금도 우리께 되는 건데, 지금 해지는 이게 아니잖아요. 현재 해지는 이거 2항에 의한 사업 해지 시, 이 2항은 누구냐? 민간 사업자가 해지를 한 거예요. 왜? 남원 씨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지금 이것 때문에 협약이 해지가 된 거예요. 그런 거라서 남원 씨에 그 납부했던 이런 돈도 내줘야 되고, 남원 씨가 그 다음에 민간 사업자가 이 협약 체결 이후에 사업을 진행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 투입된 비용을 주무관청이 보상하는 거예요. 자, 시설물도 안 받았죠. 시설물도 안 받은 상황에서 아무튼 남원 씨의 잘못에 의해서, 규칙사에 의해서 협약이 해지가 됐기 때문에 남원 씨는 이 18조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이 아직 남았어요. 아마 운영사랑 대주단 소송을 같이 진행했던 광장 입장에서는 아마 대법원 재판도 여기서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심리 불속행이 빠르면 연내에, 늦어도 내년 1월 정도면 결정이 되니까 그게 끝나고 나면 이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되겠죠. 이거는 또 다른 시작이 됩니다. 그 현재 지금 소송가액인 408억하고 다른 돈이에요. 그거하고 별개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 게 아직 남아 있어요. 이거는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죠, 시장님이. 그죠? 아마 시민들은 자 그래 알겠어, 이것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전시장도 잘못했고 뭐 의회도 잘못했고 현시장도 잘못했고 다 그랬다고 쳐, 다 알겠어.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거야? 이게 궁금한 건데,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거야는 아직도 시작되지 못해요. 왜냐면 재판을 계속 끌고 가는 거고, 그 재판 끌고 가고 난 다음엔 이 재판도 시작될 거고, 자 이러니 언제 이게 끝날지 알 수 없어요. 계속해서 미루는 걸로만, 뭐 매를 먼저 받아도 매도 먼저 맞아야 좋다는데, 어쨌든 대법원까지 가는 바람에 우리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자고, 이거는 아직도 먼 이야기가 돼버렸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판결문을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지난번에 예고편을 너무 길게 하긴 했는데 한번 볼게요. 자, 판결문은 이렇게 보안 문서여서 뭐 어떻게 편집이고 뭐고 이거 안 돼요. 손가락으로 움직이는 거나 뭐 그거 외에는 이렇게 색칠하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 이 재판은 그 1심에서의 재판이에요. 어디예요? 전주지방법원이면 1심 재판이죠. 1심 판결문이고, 1심 당시에는 22년에 시작했기 때문에 22년 가합,
합의부라서 가합이에요.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이 되었다. 그리고 종결은 변론 종결은 이때 하고 판결은 23년 12월에 됐다. 자, 요 사이에 아까 말한 해지가 있었던 거잖아요. 아, 도저히 뭐 할 수가 없겠네. 계속해서 안 하겠다 하고 뭐 그러니까 뭐 해지를 한 거예요. 어쨌든 그 해지권이 인정이 돼버린 거죠. 아무튼 자, 주문은 뭐냐면 자, 이거는 판결, 사건은 이런 거고 누가 누구랑 싸우고 있는 거고 언제 끝났는데 주문은 결론이에요. 결론은 남원 씨가 운영사에다가 1억 7천 얼마를 줘라. 이게 1심 판결이었고 2심에서는 이 금액이 좀 더 올라가죠. 그렇게 되고 뭐 언제 이날 이후로부터는 12%를 내라. 이건 이제 확정 판결이 됐으니까 이 금액은 뭐 2억 얼마라서 아까 그 대주단하고의 소송 인지 때 2억 얼마보다도 작으니까 이거는 뭐 금방 갚을 수 있었겠죠. 아마 갚았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서 소송도 졌기 때문에 피고가 부담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자, 이 재판이 왜 시작됐는지가 청구 취지예요. 자, 운영사, 그러니까 남원 씨는 원고에게 요거를 내달라라고 원고가 이 재판을 청구했다는 얘기죠. 근데 요만큼 인정되지 않고 아까 그 말한 1억 얼마 1심에서는 인정이 됐고요. 그 기간도 원고가 주장했던 그 개장 원래 했어야 되는 것부터 쭉 뭐 9월 얼마까지가 아니라 이거는 6조에 대한 거 사용 수익 허가에 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임시 개장 이전의 것만 인정이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 내용으로 진행되는데 자, 청구 취지가 이런데 그 청구 취지를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 이유가 길게 말하면 어쨌든 각자는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고 실시 협약을 이때 체결을 했다. 그래서 협약에 관한 내용도 일부 이제 판결문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판결문을 일부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지금 재판은 이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운영사하고의 재판이었어요. 그래서 니네가 사용수익을 허가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손해를 봤어. 제때 안 해준 것 때문에 손해를 봤어 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임시 개장을 한 건 어쨌든 사용을 하게 했으니까 그거는 6조에 의한 손해배상은 안 되겠어. 그 전에 임시 개장하기 전에 원래 해주기로 했던 시기에 뭐 6월부터 8월 사이에 못한 것까지만 인정해 줄게. 그렇게 된 거고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만약에 제대로 영업했으면 돈 엄청 벌었을 텐데 너네 때문에 요거밖에 못 벌었어라고 했지만 그것도 되게 보수적으로 야, 우리 잘된 데만 데리고 와서 하면 어떡해. 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남원시에 실제로 유입됐던 관광객들 수준에서 뭐 어느 정도로만 인정을 해주는 걸로 끝나요. 자 그렇게 해서 뭐 이 협약의 일부가 좀 나오고 이 업무의 분담 아까 요거 이걸 안 해서 된 거다라는 13조까지도 그러니까 이 13조까지도 인정이 된 거기 때문에 이미 운영사하고의 다툼에서는 실시협약의 효력이 인정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협약의 해지가 되고 이 해지에 관한 손해배상은 아직 아직 시작도 안 됐다. 지금 이제 남은 소송 진행하고 있는 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건 이 대치시행사 선정을 안 한 것 때문에 대주단하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때 이거 선정 안 해서 시설물도 못 받고 뭐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여하간에 아무런 뭐 조건 없이 갚아야 되는 상황을 만든 건 시장입니다. 자, 그런 내용으로 아무튼 이제 이렇게 판결문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내용을 보는 거예요. 일단 준공을 하고 사용수익 허가를 신청했는데 니네가 불응했잖아. 실제로 그런 거에 대한 사실관계를 나온 다음에 각자의 주장을 들어보는 거예요. 원고는 그 운영사는 야 니네는 우리가 이렇게 다 짓고 난 다음에 기부 체납하고 하면 사용수익 허가 신청을 했으면 니네 해줘야 되는데 이걸 안 했잖아. 이걸 안 했기 때문에 니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런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손해배상해야 돼. 피고는 야 이거 무효야. 이건 무효니까 무효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도 무효야. 안 타당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지금 임시 개장 이후랑 이전이랑 구분하죠. 이건 왜 그런지는 아까 말씀드렸죠. 사용 수익, 그러니까 어쨌든 임시를 하더라도 사용을 하게 했으면 개장 이후에 관한 부분은 인정 안 해줄게. 네가 뭐 니네 그 운영사가 뭐라고 말하지만 어쨌든 뭐 적극적으로 방해한 건 아니고 사용은 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그건 아니야. 그래서 니네가 그렇게 주장을 해도 이후의 거는 주장을 안 해준다라는 왜냐면 이제 어쨌든 임시개장 이후에 방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대. 왜냐면 이정표나 이런 거 해준 것까지 완전 방해라 그 개장을 뭐 방해한 건 아니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서 임시 개장 이후의 건 인정 안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쭉 하는 거였고, 자, 결국은 피고가 남원 씨가 자기든 부자기든 간에 자신의 채무를 불이행했다고 볼 수 없음. 자, 이때 채무 봐요. 자기든 부자기든 간에 채무라고 했죠. 이런 말은 제가 전에 말한 것처럼 민법상의 이런 채무는 반드시 금전적인 보증 채무, 그건 아니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민법상에서 채무라는 말이 어떻게 쓰이는지 보이시죠? 자기든 부자기든 간에 이 영업을 할 수 있게 허락해주는 행위, 이거를 불이행했다고 해서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요 9월 이후에, 그러니까 그 임시개장 이후에 거는 뭐 그건 아니다라고 해서 좀 아니다라고 인정한 거고, 이전에 관해서는 그래 이때는 아예 개장도 못하게 해서 돈도 못 벌게 한 건 문제가 있지, 개장을 못하게 한 거에 대한 내용, 그래서 요거는 인정해 줄게, 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데, 그러면서 남원 씨는 무효가 있다, 이런 뭐 여러 가지 아래가 이유로 무효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이 자체가 무효인데 그 무효를 배경으로 어떻게 이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냐라고 해서 얘기를 하죠. 그럼 왜 무효가 아닌지를 판단해 주겠다는 거예요. 니네가 보증계약이라고 하지만 이 보증계약이라는 거는 금전전 채권 채무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만, 자, 이 19조 17조 19조에 따르면 이제 남원 씨가 주장한 건 지급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지급보증 채무는 아니다는 얘기죠. 지급보증 채무는 아니지만 협약이 해지가 돼서 우리가 대체 시행사를 선정하지 않으면 그 금액만큼 우리가 손해배상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 보증 채무잖아 라고 주장하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주장을 해도 지급보증 채무야 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얘네가 주장할 때도 지급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건 지급보증 채무는 아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뭐 기고문으로든 시민들에게든 우리가 금전에 대한 지급보증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면 이 판결문에 대해서도 반박하는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윤석열 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자, 지급보증 아니었었어요. 이거랑 비슷한 마찬가지인 상황이다라고 주장하지만 아니었던 거죠. 자, 그럼 진짜 지급보증이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냐?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원래도 우리가 지급보증 채무를, 그러니까 보증 채무를 할 수 있기는 해. 근데 이 경우는 아니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잖아. 왜냐하면 그 실제로 지급보증이었으면 우리가 시장님이 말씀하신 24문반에 나갔다는 서류가 남원시에서 운영사를 통해서 대주단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일단 그 서류가 의회도 통과를 해야 돼요. 그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저런 절차도 아니었었고 이게 다 아니었다는 거 아니었던 거잖아. 그리고 니네가 직접 하는 거 아니고 간접적으로 의무를 부담하는 예산 우발채무일 수는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보증채무 부담행위라고 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보증한 건 아니잖아 라고 이렇게 길게 해요. 결론은 이 체결행위가 보증채무 부담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 무효라고 한 사유 중에서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강행규정 위반이면 무효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공유재산법에 있는 뭐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건부 기부 체납인이 어쩌니 얘기를 하는데, 자, 뭐라고 하냐면 조건이 붙을 경우는 안 된다라고 하지만, 자, 생략된 거는 뭐냐면 기부자가 기부한 거예요. 어쨌든 기부자가 기부하는 건데, 요거는 공유재산법의 그거고, 요 기부 체납은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못 받으려고 하는 경우다라고 하는 시행령 규정이긴 한데, 이 시행령 규정을 따와서 우리가 사용수익 허가 연장 사유일 때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용수익 허가가 끝나고 20년 이후에 검토할 때 이거를 다시 한번 보는 것, 이걸 진짜로 우리가 받을까 아니면 좀 더 니네가 하게 할까, 이거를 하는 거였지. 그 내용이 같아서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기부채납에 관한 내용이고, 우리 협약에는 사용수익 허가 연장 사유에 관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같은 게 아니라는 거. 우리는 뭐 같다고 얘기하면서 이거는 똑같아서 안 된다라고 했지만 판단은 그게 아니다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쨌든 쭉 얘기하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피고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이거죠. 뭐 행정심판에서는 뭐 그래 남은 씨가 못 받겠네라고 하지만 아니 전국에 모노레일 직영하는 데는 또 얼마나 많은데요. 못 받는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 말 자체가 뭐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협약 체결 시점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협약상은 그 사용수익 허가관에 관한 부분이 연장할 때 당시에 검토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동의안이 의회에 상정되었을 때 똑같을 때 아무튼 그런 내용은 아니었다. 그 말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아무튼 그런 조건에 기부제 우리가 못 받는 시설이다라는 걸로 주장하지만 실시협약에 우리가 못 받는 주장으로 기부 체납 규정이 아니었다는 거잖아. 사용수익 허가를 연장할 때 그때 받을 수 있나 없나 그 규정을 갖다 따서 붙이긴 했지만 기부 체납 조건이 아니었잖냐. 그건 사용수익 허가 연장에 관한 거였잖니. 그래서 해당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조건부 기부 체납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대체시행사 선정 의무를 주는 게 조건이잖아 라고 지금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판단을 뭐라고 했냐면 그게 아니다. 뭐 이게 어쨌든 부관이라는 건 어쨌든 조건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그 피고에게 기부하는 것과 원리금 대출 사용한 의무가 같이 있다 하더라도 대가 관계라고 하더라도 근데 아니란 얘기죠. 하더라도 해당은 없고 간접적인 의무 부담 행위에 불과해서 대가 관계가 아니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아니 그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조건이라고 보기 어렵다. 뭐냐면 남원시 의회에서 이 19조 검토했었다고 그랬죠. 야, 여차하면 우리가 손해배상하게 생겼는데 괜찮겠어? 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서 그때 걱정했던 손해배상은 남원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다니까요. 그건 상정하지 않아서 왜냐면 원래 우리가 하려던 사업이었고 우리 돈 들이지 않고 민투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뭘 잘못할 거란 생각은 우리가 망할 일은 없으니까 생각 안 하고 민간 투자 회사 그러니까 SPC가 넘어지거나 뭐 하다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럴 걸 걱정했었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해당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반대급부로 보는 조건부 기부 체납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이유 없다 얘기하죠. 공유재산법의 효력 뭐 20조 위반이라고 하는 게 자 이렇게 하려면 사용수익 허가 효력 절차에 대해서 엄격하게 얘기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야 니네가 말하는 취지가 너무 모호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 실시협약 구조상 원고에 대한 SPC죠. 운영사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 반대급부로 우리가 대출금을 올리 상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시장님은 자료에 이렇게 만들어놨죠. 우리가 대출금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수익액을 해주면서 반대로 우리가 대출금 상환 의무가 있는 것처럼 했잖아요. 근데 판단은 그게 아니잖아. 그렇게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 라고 말해요. 실제로 사장님이 아니죠. 시장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말했죠. 대출 우리가 받으면 어디가 펜이 안 나오네. 이제 이렇게 받으면 아이고 끝났군요. 아무튼 아까 그 내용을 보면 자 이걸로 보죠. 이걸로 보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받으면 우리가 상환하는 거 아니었다라고 판결문에서 얘기해요. 니네가 사용수익 허가해주는 대신에 남은 씨가 대출금 상환 의무를 지는 것도 아니잖아. 이건 무슨 말이야? 네가 말하는 게 말이 못 알아듣겠고 말도 안 되는 말인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내용도 아니었다. 그리고 뭐 수의의 방법으로 걔네한테 사용수익 허가해주는 거 안 된다라고 하지만 기부 체납하는 사람한테는 바로 줄 수 있다는 잔서 조항이 있어요. 이것도 말이 안 된다. 역시 이유 없다라고 하고 또 뭐라고 했냐면 쟤네 좀 이상한 애들이에요. SPC 애들이 부정한 목적이 있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걔네는 분명히 이거를 성공적으로 할 생각이 없었고 그렇게 할 생각이 아니라 공사를 하고 그냥 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19조와 같은 독소 조항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등쳐먹으려고 우리한테 사과하는 의무를 해결하려고 한 것 같아요. 라고
쟤네가 엄청 똑똑한 애들이 우리가 지금 잘 모르는 애들 상대로 하려고 했어. 라고 주장을 했어요. 자,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자,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수행할 생각 없이 실시협약을 체결했다는 인정이 부족하대. 증거를 뭘 냈겠죠. 왜냐하면 24년 2월까지 영업을 실제로 했잖아요. 정말로 튈 생각이었다면 짓고 난 다음에 운영을 할수록 그 남은 씨가 도와줘도 될똥말똥하는 게 민간 투자 사업인데 도와주지도 않는 사업을 어렵게 24년 2월까지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SPC가 도망갈 목적으로 일단 그 SPC가 시공을 하고 공사하면서 공사한 단계에서 얻은 이익으로 끝내고 자기들은 튀려고 했다라고 니네가 의심하지만 그 의심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뭐 여러 가지 증거를 냈겠죠. 그래서 그런 걸라 설사 그랬다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협약이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지 않냐.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임시개장 이후에 실제 발생한 수익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원고가 처음부터 그러려고 했다라는 걸로 볼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때 이제 임시 개장 이후에 발생한 수익이 당초 예상보다 적다고 하는데 이 당초 예상이 시장님이 다른 자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막 어마어마한 숫자가 아니라 당초는 연간 22만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비한 것보다도 작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얘네가 원래 먹고 튀려고 했던 걸로 보기는 어려운데 여러 가지 증거를 제출했겠죠. 실제로 열심히 운영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나 뭐 이런 걸 아마 냈겠죠. 우리 이렇게 영업하려고 했다. 우리 도망가려고 한 적 없다. 그런 걸 냈겠죠. 자,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유 없다 하고 하청 종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 야, 이거는 니네가 받아야 되는 거잖아. 라고 하는 거라서 이것도 주장을 우리가 하기는 이거 그 짚라인은 이렇게 지나가서 이런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하려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근데 야 허가 받는 건 원래 이런 행정 업무는 니네가 담당이었잖아 뭐 그런 내용으로 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이런 행정 처리는 니네가 더 하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나중에 뭐 이제 와서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거 말이 안 되지 않니라고 뭐 그렇습니다. 이걸 이유로 그동안은 하천 전용 말 없다가 나중에 이걸 가지고 이렇게 재판 때 얘기하는 거는 야,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손해배상의 범위는 아무튼 사용수익 허가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협약을 유효하다고 본 기반 위에 니네가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는 거죠. 근데 다만 그 기간은 임시개장 이전까지만. 그래서 임시개장을 하기 전까지만 이걸 해주고 어떤 식으로든 사용을 하게 된 이후에는 이 그 6조에 의한 사용수익 허가를 못 받은 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좀 부족하다. 그 부분은 인정을 못 해주겠다. 뭐 그런 내용으로 얘네가 이제 뭐 우리 사실은 했으면 뭐 어디처럼 엄청 잘 됐을 건데 라고 얘기하지만 야 뭐 그렇게까지 그걸 다 받아들이긴 좀 어렵다. 이런저런 하는 게 있겠으니까 니네가 요구한 대로 장사가 잘 됐더라면 이라는 근거로 해주기 좀 애매하지 않니 그런 내용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액수는 요만큼 산정하겠다라고 해서 결론적으로는 1억 7천 얼마가 손해배상으로 된 거예요. 그 정도로만 손해배상이 인정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1심 판결은 그 실시협약 제6조에서 사용수익 허가 부분에 있어서의 다툼이었던 거. 니네가 사용수익 허가를 안 해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있어인데 법원이 인정한 건 임시개장 이유는 어쨌든 사용을 하게 된 거니까 이유는 인정 안 해주고 임시개장 이전 거 그것만 인정을 해줄게 라고 해서 1심 판결이 끝납니다. 근데 이 판단은 이 협약이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이건 어쨌든 실제로는 얼마나 오고 어쩌죠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얼마 제하고 이만큼 원래 3억 5천 정도까지 일 수 있지만 아무튼 이만큼 해준다라고 해요. 그래서 남은 시간 얼마를 배상을 해라.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몇 프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12% 이렇게 해서 인정을 한 판결로 1심 판결이 끝납니다. 1심 판결에서는 이미 이제 협약의 유효함을 인정하고 진행을 한 거고 2심에서는 자 이건 또 2심을 볼까요? 제가 한번 봤네요. 자, 2심은 광주고등법원에서 소송이 진행이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똑같이 이번에는 이제 아까는 다른 법무법인이었는데 바뀌었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좀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1심 판결이 이때 선고가 됐는데
항소심이 진행이 되어서 이렇게 결정을 내린다. 자, 이거 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해. 금액을 좀 올려주는 걸로 변경해. 그래서 혹 때려다 혹 붙인 거죠. 이렇게 해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자, 보면 항소를 이게 원고고 피항소는 항소를 당했는데 얘네도 또 항소를 한 거여서 서로 이제 맞고소를 했다고 하는 거죠. 항소 단계에서는 서로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다퉜는데 결론은 1심보다 좀 더 인정하는 금액으로 이거를 바꾼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남원씨는 더 졌다 라고 보면 되죠. 이렇게 해서 부대항소 얘네들은 뭐 더 인정해줘야 된다 뭐 그런 거인데,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결론은 좀 더 인정을 더 해주는 걸로 재판이 끝났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다툼이 없는 걸로 됐기 때문에 25년 9월에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실시협약 6조에 의거한 사용수익 허가에 기반한 이 협약의 유효, 무효는 다툼이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개장 이후에 어쩌고 저쩌고 이것도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는 개장 이후에 관한 부분, 개장 이전과 이후에 관한 부분을 쭉 다루는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남원 씨가 주장하는 거 다시 한번 봐볼게 라고 하면서, 남원 씨는 네가 계속 무효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하지만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남원 씨가 그 지난번 1심 재판 진행하면서 협약에 해지 사유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18조의 1항에 따른 이거 18조의 협약을 18조 협약을 얘기하면서 쟤네가 잘못해서 해지된 거니까 이때 쟤네가 22년에 이미 우리가 해지를 얘기해요.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재판부는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뭐라고 했냐면, 그때 당시에 재판부에서는 유효하더라도 원고가 규칙 사유가 있으니 손해배상 청구 시 그런 내용이 참작돼야 한다는 취지다라고 남원 씨가 답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걸 줄여라, 못 해주겠다. 왜냐면 쟤네 때문에 남원 씨가 주장한 건 쟤네한테 무효 사유가 있어라고, 이거 무효니까 해지 사유도 존재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이 뭐냐면 18조 1항에 따른 거는 이 재판하고 다르다고. 따라서 이 부분은 이 사건 실시협약 효력 자체를 다투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이 운영사하고의 재판에서는 해지 이유에 관한 것에 관해서는 다투지 않는다. 왜냐하면 1심이 그런 내용으로 다툰 게 아니었잖아요.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부분을 지금 다툰 거기 때문에 이 18조의 이 18조에 관한 손해배상으로 다투는 게 아니라서 이걸 끌고 와서 할 수 있는 걸로 상계를 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무슨 말이냐면 18조는 아직 재판 안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니네가 말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투자 심사 안 한 것도 뭐 무효라고 주장하다 하지만, 근데 이거는 사업비 전액이 민간 자본인 사업이라서 그걸 아니할 수 있었던, 그럼 강행 규정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효력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효력 규정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서 이건 무효 아니잖아. 그러므로 이거를 무효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사용수익 허가해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쟤네가 이만큼 손해본 건 아니야 라고 다시 말해서 다시 한번, 어쨌든 우리가 사용수익 허가해줬으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그래 알았어 니네 말 들어줄게.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니네가 안 해준 거 임시라도 해준 거 이유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았잖아. 그런 내용으로 어쨌든 됩니다. 그래서 알겠어. 어쨌든 뭐 그 내용을 해가지고 하더라도 임시개장 이전 부분에 대한 것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걸로 할게. 이렇게 해서 그 니네 말 중에 그 일부를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좀 더 갚아주는 걸로, 좀 더 인정이 받는 걸로 해서 항소심도 끝났고, 이 항소심은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더 이상 다툴 수가 없다. 확정 판결이 돼서 다툴 수가 없다. 그래서 실시협약의 6조의 사용수익 허가에 근거한 이 효력 다툼에서는 다툼이 이미 끝났고, 지금 이제 18조의 손해배상
해지 이후의 손해배상, 해지권이 누구한테 있나, 귀책 사유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현재까지는 남원 씨의 귀책 사유만 인정되어 있고 원고 운영사의 귀책 사유가 지금 없잖아요. 그러면 18조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도 남원 씨가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운영사하고의 재판을 살펴보았습니다.